탄수화물 참 맛있죠. 살이 찐다 어쩐다 해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10분 안에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죠. 사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따끈한 흰쌀밥, 한강에서 먹는 라면, 비 오는 날 먹는 칼국수, 이뿐인가요? 요즘 난리난 마라엽떡, 도넛, 베이비슈, 케이크, 갓 나온 소금빵까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탄수화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고되고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앞으로 길어야 2달 남짓. 내 입은 마라엽떡에 이미 길들여졌는데 내 몸 어디 한 군데도 살이 안 접히는 곳이 없다는 것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거든요. 다이어트 결심하곤 저녁에 배민 뒤적거릴 거. 그래서 여쭤볼게요. 2달 동안 무조건 8kg 뺄 수 있으면 해보시겠어요? 빡센 운동? 없습니다. 닭고야? 그런 거 안 먹어요. 오늘 영상에선 누구나 2달 안에 8kg은 무조건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것만 알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모두 갖다 버리셔도 충분합니다. 2달 동안 혈당 다이어트로 8kg 감량한 친구가 먹었던 식단부터 살펴볼까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햄버거, 1개 반, 두부전골, 만두전골, 목살과 삼겹살을 함께 즐겼던 회식에 등심, 안심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었네요. 3주차는 웃기지도 않아요. 18일자 저녁엔 김치찜, 다음날 저녁엔 치킨 반마리와 맥주 1,500, 또 해장은 피자 4조각으로 했네요. 이걸로 안 끝나요. 하루 걸러 또 목살에 맥주, 김치찌개까지.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 맞긴 한가요? 엉망진창 식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지킨 것 딱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 탄단지 비율, 식후 혈당 낮추기입니다. 즉 먹는 횟수를 줄여 인슐린이 나오는 횟수를 조절하고 먹은 후엔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이 친구 키도 작으면서 몸무게만 85kg 나가는 고도비만해서 적당히 빠진 거 아니냐고요? 키가 작지도 않아요. 180이에요.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에서 작은 시도로 발생하는 빠른 감량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살 잘 빠지는 체질 아니었냐고요? 결혼하고 일이 많아지고 아이가 생기면서 효과가 있었던 다이어트가 진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다이어트 대서사극의 시작은 PT 등록이었어요.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받으면 살을 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까 언젠가부터는 내가 죽을까봐 운동하는 거지 이거 다이어트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지가 꺾이게 되고 나중에는 트레이너랑 주변에 새로 생긴 맛집 별점 평가까지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지루한 헬스가 문제인가 싶어서 테니스를 시작했대요. 근데 헬스가 왜 재미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재미를 위해 예쁜 테니스장을 예약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테니스장은 또 집 근처엔 없고 김포, 하남 이런 신도시에만 있더래요. 불길하죠? 테니스장에서 인스타 피드 올리면서 간 김에 맛집 탐방하고 또 피드 올리고 결국 윤기 좔좔 흐르는 돼지가 되더랍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번에 효소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독한만 먹고 3주 동안 효소만 먹고 7kg을 뺐는데 절친 결혼식에서 먹은 쌀 한 톨에 이거 안 먹고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지? 라는 현타를 맞으면서 바로 2주 만에 원상복구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 동안 10kg이 쪘고 어느새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까지 하다가 포기하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을 빼겠다는 의지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황당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하니 무리한 식단은 할 수 없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운동 없이 잘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했던 거고 결국 2달 만에 8kg 감량에 성공했던 거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육체 활동이 적을수록 더더욱 간헐적 단식 하셔야 합니다.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요? 아니요, 힘이 넘치면서 더욱 건강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세대처럼 1차 산업 위주의 업무를 할 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분들은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게 자연스러웠겠죠.
또한 현대사회에서도 육체활동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 끼니를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얻는 데 유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책상 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즉, 하루에 소모한 에너지의 양이 크지 않은 거죠. 심지어 식사의 대부분을 설탕이나 조미료, 칼로리 폭탄의 식사를 하고 달달한 커피 하나 마시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 거죠. 이는 곧 소모하는 열량 대비 영양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움직임 감지를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하루 운동 목표 달성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를 유지해서 체지방 분해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을 쌓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렇기에 책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최소 하루에 한 끼를 굶는, 즉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필요하다면 주말에는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이 붓는다는 것은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선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가포식이란 스스로 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손상된 단백질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노화된 세포를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단식을 통해 염증이 발생한 세포들을 치료하는 동시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오토파지는 아시아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2016년 일본의 연구이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겠죠. 둘째, 스마트하게 탄단지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Fat Secret라는 앱을 통해 탄단지 비율 2대 4대 4를 만들어주세요. 이 비율은 가장 기초적인 비율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양성분 비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몇 끼니 먹은 음식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사 과정에서 2대 4대 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쉽게는 탄수화물을 먼저 잡는 겁니다. 이때 초보자는 g으로, 숙달을 되신 분은 칼로리를 기준으로 나머지 영양소들의 섭취량을 결정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구독자님들의 댓글 중 한식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딱 이렇게 드셔보세요. 우선 밥은 햇반 3분의 1공기에서 반 공기를 절대 넘기지 않는 겁니다. 이랬을 때 순 탄수화물량은 약 40g 정도로 단백질과 지방은 80g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거 엄청 배부른 거예요. 만약 보쌈 반찬이 나왔으면 250에서 300g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야채를 같이 곁들인다? 배가 너무 불러서 간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지방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세요. 살찌는 건 탄수화물이라니까요. 추가로 음식을 드실 땐 채소, 단백질 순으로 반찬을 먼저 드신 후 마지막에 남은 밥을 드시는 거예요. 단 식사 속도는 최소 20분 이상으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굳이 다 밥을 비우지 않아도 식사를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밥을 줄이신다면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기에 반찬 섭취를 통해 식사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쌀밥을 줄이시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힘드시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셋째, 혈당이 튀어오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세 가지로 식후 산책, 계단 걷기, 코로솔산 섭취하기입니다. 혈당이 튀어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혈당 자체가 튀어오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미리 꺼내어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체 근육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온몸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다리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단기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화 과정에 있는 탄수화물이 저장되기 전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무실의 계단 걷기를 통해 또 에너지를 소비한다? 최대 2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저장될 지방의 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살 빨리 빼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고 이것만으로 살이 빠질까? 오히려 살이 찌진 않을까? 아직까지도 불안하시죠? 이제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코로솔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종종 소개드린 코로솔산은 혈당 잡는 치트키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1940년에 처음으로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연구에선 기준 혈당 수치가 104인 비당뇨 환자 12명에게 코로솔산 10mg을 2주 동안 매일 투여했는데 공복 식후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 수치가 12%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 동시에 평균 4kg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4kg, 굉장히 효과죠. 하지만 10mg의 코로솔산을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국내 제품의 경우 식약처 권장량이 1.3mg이기에 실험에서처럼 고함량의 코로솔산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2번을 먹는다 해도 2.6mg 뿐이고요. 또한 식약처 권장량이라는데 몇 알씩 때려 먹기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죠. 물론 아이허브를 통해 수입산 고함량 코로솔산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외국의 경우 코로솔산 함량 표기가 의무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44만 구독자 리틀 약사님께서도 제품을 소개하시면서 첨언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작은 양의 코로솔산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인기 제품은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8kg을 뺄 수 있다. 그것도 운동도 안 하고 초절식 식단도 없이.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다이어트 관련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하루 2끼 먹음, 그리고 간식 음료수 모두 끊음, 심지어 운동 안 하고 10kg 뺐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들은 모두 음체를 쓰시죠. 근데 이게 없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식사 횟수를 줄여 인슐린이 분비되는 절대량을 먼저 줄여준 뒤 간식과 음료수를 모두 끊어서 단순당으로 인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혈당 다이어트 챌린지를 위해 설문을 진행하던 중 알게 된 한 참가자분의 식단을 살펴볼게요.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의 음식을 드시고 계신데 극심한 다이어트 정체기에 빠져 계시죠. 일단 아침에 선식과 같은 쉐이크를 드시고 점심엔 곤약면과 케이크 한 조각, 저녁엔 고구마를 드십니다. 하루 총 섭취량이 1000칼로리가 채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 보상 심리로 점심에 케이크를 드시겠죠. 근데 이렇게 적게 먹으면서도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우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공복에 다이어트에 좋다는 선식 쉐이크를 드셨는데 이건 순수 탄수화물 그 자체인 거죠. 심지어 맛을 위해 두유에 섞어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순수 탄수화물에 단순당까지 빈속을 자극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먹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배고프고 기운 없으니 당연히 움직임을 최소화할 것이고 우리 몸도 자체적으로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심 식사는 어떤가요? 다이어트를 위해 곤약면을 드셨지만 포만감은 있지만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곤약 덕에 초코 케이크는 혈당을 미친 듯이 자극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우리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드디어 저녁 고구마 2개. 고구마는 당질 함유가 매우 높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아침, 점심 식사와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 것이고 이제는 다른 식단을 하기엔 엄두가 안 나시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살은 평생 찌우셨으면서 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만 하려고 하시나요? 목표는 최대 8kg입니다. 사실 이것도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빠져야 만족스러우실 거니까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꼭 지켜보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보시기만 해도 살 빠지는 영상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살 빠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